주소를 보고서 그 실장님들이 짐작을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주소를 쓰세요 했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,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권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우리가 거주 정보는 사실 멀리서 오시냐 가까이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분을 얼마나 좀 자주 볼 건지 이런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, 그럴 정도면 뭐 구나 아니면 지역이라면 동정도까지만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원장님께서 꼽으신 가장 효과가 좋은 시술 3가지는 무엇인가요? 제가 받아봤던 시술 위주로 말씀드릴게요. 제 피부는 진짜 얇고 건조한 피부라서 잔주름이 되게 잘 생기는 피부거든요.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부터 스킨 부스터를 꾸준히 해왔었어요. 지금은 리쥬란을 권해드리지만 제가 30대 초반일 때는 그게 안 나왔을 때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피를 뽑아가지고 원심부리를 돌려서 PRP라는 걸 만들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연어주사라는 것이 나왔는데, 이제 의사들이 피 뽑는 것도 좀 번거롭고 이제 환자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연어주사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리쥬란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리쥬란을 많이 쓰고 있죠. 리쥬란은 연어에서 추출한 성장인자고요. 피부가 노화로 인해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, 피부가 어려지는 시술입니다. 이제 그 다음으로 효과를 봤던 거는 실리프팅이에요. 저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어려서 동안 소리를 좀 듣기는 들었는데, 이게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는 것을 사실 막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한 2, 3년 정도 간격으로 6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녹는 실을 얼굴에 넣는 거고요. 실에 가시가 나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피부를 당겨서 유지를 해줘요. 유지 기간은 보통 1, 2년 정도 가는데 실이 한 6개월 정도면 녹아요. 근데 실이 녹은 후에도 그 자리에 콜라겐이 생겨서 슬리프팅을 받기 전보다는 더 올라간 채로 유지가 됩니다. 세 번째는 미용 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톡스죠. 보톡스를 주로 맞는 곳은 눈가, 이마, 미간 주름인데요. 모두 표정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주름들이에요. 근데 보톡스는 이 근육의 움직임 자체를 좀 막아서 주름이 덜 생기게 만드는 거고요. 다른 시술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가성비 좋은 시술입니다. 그리고 저는 얼굴에 살이 없어서 지금 잘 안 받기는 하지만 올세라가 한 번 시술했을 때는 효과가 참 좋은 레이저예요. 주로 처진 턱 라인에 많이 받고요. 이거 효과 없다는 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. 유행처럼 많이 하는 게 있나 요즘엔? 유행처럼? 근데 유행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병원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15년, 16년 하셨잖아요. 그 사이에 유행됐다 사라진 시술들이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유행이니까 대세다라는 거는 좀 잘 안 맞고,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시술들 있잖아요. 그게 훨씬 좋아요, 사실. 그래서 이게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진 경우도 있고, 효과를 못 봐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 등등 많기 때문에, 이게 뭐 신상품 이런 거 있잖아요. 화장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유행하는 게 좋지만, 다른 이런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시술들은 꾸준히 해왔던 시술들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울세라도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. 그쵸. 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, 탄력 레이저를 하는데 그게 막 새로 나왔다 하고 조금만 지켜보시고 하시죠. 동안을 위해 한 가지 시술만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?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기는 하겠죠. 얼굴이 다르니까. 근데 의외로 생각 못 하시는 부분이 입술이에요. 나이가 들면 입술의 볼륨도 줄어요. 그리고 입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치아도 닳아서 짧아지고, 치아가 받쳐주던 볼륨이 주니까 입술도 오므라지는 거죠. 원래 입술이 볼륨이 많았던 사람은 괜찮겠지만, 입술이 좀 얇았던 사람은 입술이 오므라지면서 약간 노인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. 입술은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. 입술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비교적 부작용도 적은 부위예요. 입술 필러도 그렇고 시술의 과함 정도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시나요? 입술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와 이 정도면 어색하다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경계가 되게 달라요, 사람마다. 그래서 한 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, 여동생과 언니가 오셨는데 여동생 입술이 한눈에 봐도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. 그 인터넷에 있는 것처럼 약간 이게 엄청나게 센 문제. 그걸 보고서 우리 언니가 저를 보더니 한번 좀 말려달라, 좀 녹이라고 좀 해달라 라고 하셨는데, 제가 녹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분 무슨 소리냐고, 자기 이 모양 너무 예쁘다고, 절대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역치가 다르다? 이 정도만 어색하다, 이게 너무 다르고, 또 의사분들도 조금 이거를 낮추면 좋잖아요. 이거 이 정도면 어색합니다 라고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은데, 그래 환자가 예쁘다면 된 거지 뭐 하고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고, 그런 것들이 좀 병합돼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. 당대에 유행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
뭐 코도 저 정도면 너무 예쁜 것 같아. 또 눈도 저 정도 높이면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 당대 100점을 노려서 하면 나중에 2, 3년만 지나도 저거 과인데 이거 과인데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 스승님들한테 배워 나갈 때는 그래 이 정도가 예뻤어 라고 했던 것들이 금방 유행 지나서 너무 보기가 싫은데 라는 거를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죄책감도 많이 느껴지고 내가 그때 조금 싸워서 환자분이랑 조금 싸우고 또 우리 스승님이랑 조금 싸워서 조금만 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100점을 맞으면 안 돼요. 뭐 눈, 코, 입, 입술, 뭐 애교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100점을 하는 건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다 100점 맞겠다 이거 너무 큰 욕심이고 전체적으로 90점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. 자연스럽고요. 이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있어서 왜 한참 전에 압구정 쌍둥이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. 똑같이 이마볼록에 볼떡에 턱뾰족해서 이렇게 똑같은 얼굴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요즘은 안 하잖아요. 그리고 그런 사람 잘 안 보이고 이게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은 나중에 좀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피부과 금액대별 가성비 시술은 무엇인가요? 내 손에 10,000원 한 장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있다. 그러면은 얼굴에 있는 작은 점, 평소에 이제 신경 쓰였던 거 있죠. 이거 작은데 거슬렸던 거 이런 거 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50,000원 있다. 그러면은 이제 미간 보톡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간은 찡그리는 주름이 좀 어릴 때부터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생기면은 되돌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찡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이것만 펴줘도 표정이 좀 유해지기도 해요. 100,000원이 있다. 그러면은 겨드랑이 제모나 사각턱 보톡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여름에 휴가 갈 때, 뭐 수영장 갈 때 여자분들 겨드랑이 신경 쓰이거든요. 면도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자라고 또 밀어줘야 되고 밀다 보면은 빨갛게 염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착색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. 근데 남성분 같으면은 사각턱 보톡스 해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얼굴이 좀 갸름해질 수 있는 시술이고 그리고 개인차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 효과가 좋아요. 그리고 30만 원 정도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승모근이나 이제 종아리 보톡스를 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종아리알을 줄여주고 다리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종아리 보톡스고요. 날씬한 어깨 라인, 목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승모근 보톡스예요. 보통 여름에 노출이 많으니까 한 3월 달쯤 맞으면 한 5월 달쯤 효과 보고요. 여름까지 쭉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좀 더 높여서 50만 원 정도 있다. 그러면은 이제 스킨 부스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리쥬란이나 주베록 같은 게 있고요. 피부가 나이 들면서 얇아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요. 피부를 좀 어리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. 그래서 리쥬란은 성장인자를 직접 주사를 하는 거고 주베록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. 이 시술이 효과는 참 좋긴 한데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멍이 좀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자분들은 컨실러로 가리면 어느 정도 가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멍들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보톡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면 좋을까요? 횟수 제한은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느낌상 여러 번 맞으면 이거 피부 썩는 거 아니야? 이런 느낌 들잖아요. 근데 여러 번을 맞아도 내성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? 빼놓고는 좀 피부가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피부 쪽에 약간 흘러들어가면서 원래는 근육에 맞지만 피부 쪽에 약간 흘러들어가면서 콜라겐을 좀 타이트닝 해주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서 피부에 해롭지는 않습니다. 다만 아까 내성 말씀드렸는데 내성이 걱정되시면 내성이 훨씬 덜어는 제오민이라는 보톡스가 개발이 돼서 그런 쪽으로 맞으셔도 괜찮아요. 피부가 어떻게 나빠진다라는 그런 인터넷에 써둔 게 그런 걸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보톡스가 다만 보톡스가 동적으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표정 주름에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표정이 일시적으로 어색해질 수는 있어요. 그거는 정말 흔합니다. 특히 이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흔해서 안 맞아야 될 사람이 특별히 존재하거든요. 꼭 미리 맞기 전에 의사 체크를 하고서 이제 시술하는 게 좋아요.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덤터기 쓰지 않는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? 피부과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런 덤터기 쓸까 봐 걱정되는 게 좀 있으세요?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하니까 이런 걱정 별로 안 하다가 또 분야가 다른 데 가잖아요. 막 치과? 이런 데 가면 혹시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병원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돈을 쓰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병원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없진 않은데 예전에 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 환자분들의 어떤 백을 좀 본다. 백의 브랜드를 좀 봐가지고
좀 고가백을 들고 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권하게 되더라.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너무 부티나게 하고 가는 경우는 담고 가지지 마시고. 네, 굳이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또 뭐 차키 같은 것도 일부러 뭐 꺼내들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주소를 보고서 또 실장님들이 또 이 짐작을 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주소를 쓰세요 했는데 가장 뭐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권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우리가 거주 정보는 사실 멀리서 오시냐 가까이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분을 얼마나 좀 자주 볼 건지 이런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럴 정도면 뭐 구나 아니면 지역이라면 동정도까지만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술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될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웬만하면 조금씩 받는 거를 권해요. 어떤 시술이든지 부작용이 없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부작용 문제도 그렇고 또 내가 시술을 한 번에 여러 가지 받았을 때 얼굴이 조금 변할 거 아니에요. 그 변화가 나한테 꼭 달갑다는 보장도 없고요.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꾸준히 여러 번 가는 게 효과도 더 좋을 수 있고 피부 노화도 더 꾸준히 하니까 더 막아줄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덜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이 병원이 생각하는 그 얼굴의 예쁜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. 다만 나는 이직하고 있는데 이번밖에 안 된다. 이번이 지금 쉬는 기간이라서 이런 분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굳이 뭐 얼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한 번에 많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제가 1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예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유행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 이게 예쁜 거야 라고 저도 착각했던 그런 점이 있거든요. 아마 근데 지금도 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얼굴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해보고 또 좀 지내보고 또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했어. 그럼 조금씩 하고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아름닥터 채널이라는 미용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거기서 유익한 정보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. 와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